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건설업자와 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조금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민주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한비던전 5호기의 정비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예방정비를 당분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주말 전까지 한겨울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전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양동시장 현대화 사업이 엉터리로 진행됐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획보다 공사 자재를 덜 쓰거나 아예 공사를 안 했는데도 국고보조금은 업자들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집중 취재.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양동시장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빨간 아스콘이 깔려 있습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이것들은 설계 기준보다 더 얇게 깔린 것들입니다. 자재를 정상으로 쓰지 않은 탓에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서 깨짐 현상이 나타났고 업체는 부랴부랴 땜질을 해야 했습니다. 아스팔트 한 곳은 뜬 것이 없어요. 근데 세면을 한 것은 좀 떴거나 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가봉이 이제 세면인데 거기는 안에 습기가 있는 쪽은 좀 뜬 분이 많이는 없는데 아스콘이 얇아진 만큼의 차액은 고스란히 시공업자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맨홀 뚜껑을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해놓고 공사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맨홀 뚜껑 이건 언제 그러면? 얼마 안 돼요, 간지. 업자들이 이토록 마음 놓고 장난을 칠 수 있었던 데는 공무원들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구청 공무원들은 시공업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전문성 부족과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묵인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 어떻게 공무원이 묵인하고 묵인했다면 뭐 대가를 받고 봐주는 건데 진짜 내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해마다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고 있고 여기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원금까지 더하면 해마다 수천억 원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청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이런 국고보조금 비리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김인정 기자가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수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조금을 빼내는데 담당 공무원이 연루돼 불법과 탈법을 눈감아줍니다. 이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비리에서도 공무원이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줬지만 이번에도 몰라서 그랬다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은 말하고 저는 공사하지 그게 이렇게 뭐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한국노총 보조금 집행에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유리할 카드가 사용됐지만 공무원들이 간이 세금 계산서를 모른 척 넘어가주면서 1억 5천만 원이 새나갔습니다. 심지어 불법 화물차 비리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 한두 명에게 뇌물 약간을 주고 100억 원이 넘는 유가 보조금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광주에서만 42건의 국가보조금 비리가 있었고 여기 연루된 공무원은 9명입니다. 주로 보면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에 그 일을 봐주는 걸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수사 진행상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비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가 2년간 지원한 민간 지원 예산을 정산한 결과 영수증이 제대로 일치한 경우가 3.2%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 데는 법규를 무시한 관행적인 예산 집행과 아랫선에만 한정된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하위직만 기소하고 나머지 끝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게 지도감독의 윗선을 올라가지도 않는다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허술하게 관리되어 온 국가 보조금. 지금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검증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보조금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거둔 수익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내놓은 한 어촌 마을 주민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해남군 송지면 앞바다입니다. 2년 전 이곳에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0여 톤의 새꼬막 종패가 뿌려졌습니다. 74가구가 속한 어촌계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보조금 7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새꼬막을 수확 판매해 1억여 원의 이익금을 얻었는데 1천만 원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받은 것도 좋았지만은 일단 우리 공동체에서 베풀었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러 군데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얻은 수익인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든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전 주민 회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 모금에 환원을 하자 해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이 다 서로 박수를 치면서 해주. 주민들의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마을에는 자신들도 지원받은 만큼 되돌리며 살겠다고 뜻을 모은 사람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 된 씁쓸한 시대. 주민들의 보조금 수익금 환원은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 6일 2명의 작업자가 숨진 한빛원전 5호기의 정비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빛원자력본부의 안전조치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예방정비를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9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던 한빛 5호기의 재가동은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가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나중에 물에 들어가 숨진 35살 문모 씨는 재하청업체 직원으로 이 때문에 책임자가 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내걸고 을지훈련을 반대한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해 광주 5개 구청의 징계가 본격화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내걸거나 을지 연습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10명 안팎의 공무원 노조 간부가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검찰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중징계를 요구하자 광주 지역 5개 구청장들이 모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대통령령에 일정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절차는 우리가 안 거칠 수 없죠.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과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산구청장은 파면 징계 요구 즉각 처리하라. 안행부가 부당한 압력 행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구청장들은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행부의 압력에 굴하여 파면 해임의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지역 노동계는 정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로막고 탄압을 통해서 노조를 길들이게 하려 한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를 집중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진실들을 이야기했을 경우 자신들의 정권이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그런 탄압들이 자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조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노정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공무원 노조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광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앞서 전해드린 광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들과 달리 전공로 소속이 아닌데 지금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강경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 보입니다. 정영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시청사와 인터넷 행정망의 전국 공무원 노조, 이른바 전공로 가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닷새 동안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상급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시노조는
친정부적 성향인 공무원 노조의 한계를 벗어나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는 진정한 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3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민주노총 소속인 전공로 가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노동자에서 과감히 쓴소리를 하고 이걸 바로 잡아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공로의 경우 해직자 등 비공무원이 조합원으로 들어있어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합법단체라며 찬반 투표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비합법단체로 규정하고 전공로 가입을 위한 투표 행위도 불법 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한 광주시의 이면에는 사전 단속에 나선 안전행정부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광주시 남구노조가 투표를 통해 전공로 가입을 가결하자 추가적인 가결을 막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 역시 정부가 다른 자치단체로의 연쇄 파장을 우려해 노조 가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노조의 대립은 이제 사실상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대가 올해 등록금을 첫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대학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대는 대학 재정 운용이 어렵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대의 등록금 동결 결정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고민 중인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들었습니다. 내일은 종일 영하권 날씨라니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 하루 매서운 한파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흔히 한겨울 하는데요. 한겨울은 정확히 하루 중 최고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때를 말합니다. 내일이 바로 그런 날인데요.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날은 올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추위에 채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눈과 비도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5mm 미만, 눈의 양은 1cm 내외로 그리 많지 않은 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이 영하 6도, 영광이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이 영하 2도, 광주와 화순이 영하 1도, 구례가 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와 눈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날이 개면서 기온도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구 봉선이동 라인 1차 아파트 주민들께서 102만 원, 봉선이동 쌍용 아파트 주민들께서 150만 원, 봉선이동 라인 2, 3차 아파트 주민들께서 104만 8천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전남 시도 교육감이 교육감 임명제나 단체장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임명제나 간선제 문제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제도라며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도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금융소득이 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광주가 841명, 전남이 555명 등 총 1,39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5만 6천 명의 2.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